미국이 10년을 매달려도 결국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한국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0분.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화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일론 머스크조차 손을 떼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 버진 하이퍼루프가 시속 172km에서 멈춰 섰을 때 한국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검증조차 못한 가짜 기록을 내세울 때 한국은 소리 없이 진짜 성공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한국은 일론 머스크보다 3년이나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려 0.001기압. 우주와 같은 극한의 환경을 지구상에 구현해낸 한국의 비밀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KTX보다 7배나 빠른 속도에서도 테이블 위 커피 한 방울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인 안정성입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묵묵히 이 칼을 갈아왔습니다. 2025년 이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건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 교통혁명의 중심에 서게 될 대한민국의 저력, 그 전율 돋는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출신으로 현재는 미래교통전략 컨설팅을 맡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가기밀 수준에 가까운 내용이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에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전 세계는 지금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기술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우리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연구소에 있을 당시에도 외국의 수많은 과학자와 정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비웃으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대기업 기술진들은 한국 같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시속 1000km짜리 열차가 필요하냐며 코웃음을 쳤고 심지어는 우리가 제시한 설계도를 보고 이건 초등학생 수준의 낙서라며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인이 가진 집요함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원천 기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패권을 뒤흔들 한국의 진짜 실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이퍼튜브 주행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외신에 전해진 그날부터였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미국의 하이퍼루프 관련 기업은 유인 주행 시험에서 시속 172km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고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하이퍼튜브는 불가능한 환상일 뿐이라며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연구를 지속하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기술 잡지는 한국이 발표한 연구 성과를 두고 수치 조작이 의심된다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일론 머스크도 포기한 기술을 성공시켰을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코레일이나 철도 연구기관들이 가진 인프라를 철저히 저평가했으며 우리가 만든 진공 튜브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고속철도 기술이 세계 최고라 자부하며 한국의 시도는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 세계 과학계의 상식을 뒤엎는 사건이 발생하며 분위기는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표준기구와 세계철도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비공개 테스트에서 한국의 하이퍼튜브가 시속 1019km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속도는 음속에 가까운 수치로 일반적인 고속열차보다 3배 이상 빠르고 비행기와 맞먹는 수준이라 참관인들은 처음엔 측정 장비의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측에 장비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며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데이터라고 부정했지만 반복된 3차례의 시험에서 수치는 단 1%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속도뿐만이 아니라 안정성이었는데 열차 내부에 설치된 정밀 센서가 측정한 진동 수치는 일반적인 지하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이 시속 1000km의 속도에서도 잔잔한 수면을 유지할 정도로 완벽한 기술력을 의미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국의 수석 엔지니어들은 이 믿기지 않는 기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이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고 진공에 가까운 환경을 유지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기술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현해낸 0.001기압의 진공 상태는 지구상에서 구현하기 가장 힘든 환경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를 실제 철도 시스템에 적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공포에 가까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조롱 섞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던 이들은 어느새 수첩을 꺼내 들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듯 우리 기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한국이 숨겨두고 있던 진짜 기술적 결실은 아직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성과 뒤에는 사실 전 세계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만의 비밀 무기가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만 주목했지만 한국의 하이퍼튜브가 가진 진정한 가치는 바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사실 하이퍼튜브는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달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도 무한정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다른 연구팀들은 열차를 공중에 띄우고 추진력을 얻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 손실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온 전혀 다른 방식의 기술을 적용했고,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보고받은 뒤 본국에 급히 비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이 가진 기술은 단순히 기차를 빨리 가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운송 물류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들의 실력을 숨겨왔는지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연구에만 매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전 세계 어느 강대국도 도달하지 못한 압도적인 데이터들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년 동안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며 조용히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거대한 설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기술진들이 흘린 땀방울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소름 돋는 전율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다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2009년부터 그토록 처절하게 이 기술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비장의 무기가 드러났을 때 세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집니다. 다음 단계에서 저는 한국이 전 세계를 무릎 꿇게 만든 그 결정적인 기술의 실체와 함께 우리를 무시했던 국가들이 어떻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우리에게 기술 제휴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직접 한국 방문을 타진했다는 사실은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이 놀라운 저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술로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수치를 보고 장비 오류를 확신하며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부을 때 우리 기술진은 묵묵히 다음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토록 부정했던 이유는 본인들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도달하지 못한 영역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손쉽게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던 미국의 기술진은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만 급급해 열차의 진동과 탈선 위험을 제어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이미 그 단계조차 뛰어넘어 완벽한 주행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당시 현장에서 본 미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10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를 한국이 단번에 해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믿지 못했던 데이터는 시속 1000km가 넘는 초고속 상태에서도 열차 내부의 진동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고속열차가 시속 300km만 넘어도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하이퍼튜브는 진공 상태의 튜브 안에서 자기 부상 방식으로 떠서 달리기 때문에 물리적인 마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온 철도 전문가는 한국의 코레일과 연구진이 발표한 기록을 보고 이건 물리법칙을 무시한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직접 측정기에 올라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결국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치를 확인한 뒤에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전도 전자석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하이퍼튜브의 핵심은 열차를 공중에 띄우는 것인데 기존의 기술로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어 상용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이 지점에서 모두 사업을 포기하거나 속도를 낮췄던 이유도 바로 이 효율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구진은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부상력을 유지하는 특수 합금과 제어 시스템을 이미 2010년대 중반에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투자금을 모으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원천 기술의 특허를 선점하며 내실을 다져왔던 것입니다. 당시 외신들은 한국이 하이퍼튜브를 연구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거대 강대국들도 포기한 우주급 기술에 도전하는 것을 비웃으며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일부 매체는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이 자기들의 자기부상 열차 기술을 베낀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펼치며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사실은 한국의 기술은 일본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진공 튜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미래 기술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던 전 세계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0.001기압이라는 경이로운 진공 기술을 실제 주행 선로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냈을 때였습니다. 1기압 상태에서 달리는 일본과 중국의 열차가 시속 600km의 한계에 부딪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을 때 한국은 진공을 통해 공기 저항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를 단 1%의 에너지로 달성해냈습니다. 이 수치를 확인한 세계 철도 연맹 관계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의 기술이 앞으로 100년의 교통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는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시속 1000km라는 속도에만 매몰되어 한국이 숨겨둔 진짜 거대한 목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철도 기술의 정점은 단순히 빠른 기차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물류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재편할 수 있는 전 지구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전 세계 항공사와 해운업계는 그날로 파산 위기에 처할 만큼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조차 한국이 이 정도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기술을 완성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그저 국토가 좁으니 실험적인 연구를 하는 수준일 것이라 치부했지만 실제 한국의 계획은 유라시아 대륙을 단 몇 시간 만에 관통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 내부에서도 한국의 실시간 데이터를 입수한 뒤 비상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첩보가 들려올 정도로 한국의 위상은 이미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가 정해놓은 상식의 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한국의 성과를 오류라고 비난하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보고 싶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로열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기술을 쉽게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겪어온 조롱과 멸시를 기술적 우위라는 압도적인 힘으로 되돌려줄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한국을 얕봤던 세계를 놀라게 한 데이터의 승리였다면,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그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릴 진짜 비장의 무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하이퍼튜브 안에 숨겨둔 그 비밀 기술이 무엇이기에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가진 국가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을 단번에 세계 1위로 끌어올릴 진정한 신의 한 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한국의 이 비밀스러운 전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충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공개될 한국의 진짜 실체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보기관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단순한 실험실 수준으로 치부하며 방심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세 번째 단계인 상용화 인프라의 핵심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하이퍼튜브를 그저 꿈의 기술로만 여겼던 가장 큰 이유는 시속 1000km로 달리는 열차의 거대한 진동을 견뎌낼 수 있는 특수 소재의 튜브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 대기업조차 튜브 연결 부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기 유출과 열팽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꼴머리를 앓고 있었고, 이 때문에 그들의 실험은 번번이 시속 200km의 벽을 넘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2009년부터 한국의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온 변화에도 변형되지 않고 0.001기압의 극한 진공을 수백 킬로미터 구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특수 강제와 용접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했던 외국의 기술조사단은 한국의 연구 단지에 설치된 주행선로를 보고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튜브의 두께가 자신들의 것보다 얇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런 약한 구조물로는 음속에 가까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구겨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심지어 한 독일 엔지니어는 한국 기술진 앞에서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공개적으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험이 시작되고 열차가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에도 튜브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부 기압은 우주 공간보다 더 완벽한 진공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개발한 이 특수 튜브가 단순히 철을 두껍게 만든 것이 아니라 탄소 나노 기술이 접목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합 소재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 경악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의 무시는 서서히 당혹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세운 기업 내부에서는 한국의 실시간 성공 데이터를 확인한 뒤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진공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 기술을 국가 핵심 기밀로 지정하고 코레일과 같은 주요 기관을 통해서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주제에 무슨 진공 기술이냐며 얕보던 미국과 중국의 정치권조차 이제는 한국의 눈치를 보며 공식적인 기술 협력을 구걸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시청자들을 끝까지 붙잡아둘 한국의 진짜 숨겨진 목적입니다. 사실 하이퍼튜브 기술의 정점은 단순히 열차를 빨리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전 세계 에너지 수송 체계를 완전히 뒤바꿀 에너지 고속도로 개념이었습니다. 하이퍼튜브가 지나가는 진공관로 내부나 하단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전도 전력 전송망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 손실 없는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거대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한국은 전 세계 물류뿐만 아니라 에너지 주권까지 손에 쥐게 되는데, 이 사실이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는 말 그대로 한국의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동안 강대국들은 한국을 그저 자기들의 뒤를 쫓아오는 추격자로만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걸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는 비아냥은 한국 기술진들에게 오히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한국철도 기술연구원이 보여준 시속 1019km라는 기록은 단순히 속도의 기록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쌓아온 오만한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해외 관찰자들은 데이터 수치가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고, 일부는 측정 장비 뒷면을 열어보며 혹시 미리 입력된 영상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추태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한국의 하이퍼튜브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가장 완벽한 성능을 뿜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하이퍼튜브 성공 소식에 침묵하며 논평을 피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공포 때문입니다. 한국이 가진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기존의 항공 노선과 해운 물류 시스템은 가치를 잃게 되며 전 세계 경제 지도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성과를 언급하려다 돌연 삭제한 이유도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본인의 상상력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무기를 숨기고 있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숨긴 것이 아니라 그저 실력으로 증명했을 뿐입니다. 2009년부터 이어진 묵묵한 기다림이 이제 전 세계를 참교육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본격적인 사업화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충격적인 일들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 그 네 번째 단계가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한국이 시속 1000km로 달리는 빠른 기차를 만들었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하이퍼튜브의 진짜 가치는 열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열차가 달리는 진공 튜브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의 대기업들이 비밀리에 완성한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 무손실 전송 시스템입니다. 하이퍼튜브의 진공 관로는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을 유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 관로를 따라 초전도 케이블을 설치하여 전력을 송전할 때 발생하는 저항을 제로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전 세계 어디든 에너지를 단 1%의 손실도 없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에너지 혈관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미국의 에너지 관련 부처와 일론 머스크는 이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이퍼튜브를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접근했지만 한국은 이미 이를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거대 플랫폼으로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따위가 무슨 에너지를 통제하냐며 비웃던 중동의 산유국들과 러시아조차 한국의 하이퍼튜브 네트워크가 자신들의 송유관보다 수만 배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하고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하이퍼튜브 한 노선을 까는 것만으로도 초고속 교통과 무손실, 전력망,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이른바 올인원 인프라를 구축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각국 정부에 전달되자 우리를 무시하던 국가들의 태도는 비굴할 정도로 급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코레일과 기술진을 향해 장난감 같은 선로라며 조롱하던 외국의 엔지니어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 협조 없이는 자국의 미래 산업이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한국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기술 제휴를 요청했고 일부 국가의 정상들은 한국의 하이퍼튜브 노선을 자기 나라에 가장 먼저 연결해달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의 성공을 오류라고 치부하며 깎아내리던 그 오만한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이 에너지 전송 결합 모델을 보고 우리가 완전히 졌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하이퍼루프가 단순히 점과 점을 잇는 이동수단이었다면 한국의 하이퍼튜브는 전 세계 경제 체질을 바꾸는 심장부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중국 역시 자신들이 세계 최초로 시속 1000km를 넘겼다고 홍보했던 것이 한국의 이 정교한 에너지 인프라 앞에서는 한낱 서커스 수준의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검증 영상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며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실체 앞에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이 엄청난 비장의 무기를 2009년부터 묵묵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숨겨왔다는 점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은 결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기술 종속의 시대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교통혁명의 주도권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숨겨둔 5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지금껏 상상했던 그 어떤 기술적 진도보다도 더 파격적이고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단순히 지상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은 하이퍼튜브라는 이름 뒤에 얼마나 더 거대한 계획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세계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위대한 저력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얕봤던 서구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의 결정에 세계의 운명이 달렸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찬사에 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25년 상용화를 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하이퍼튜브 제국을 건설할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숨겨온 에너지 무손실 전송 시스템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전 세계 정보망에 포착되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자신들의 기술력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그들은 이제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 없이는 자국의 미래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공포 섞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0.001기압이라는 극한의 진공 상태를 수백 킬로미터 구간에서 유지하면서도 그 관로를 전 지구적 에너지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본인이 추진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한국의 철도 기술 연구진에게 비밀리에 만남을 요청하며 본인이 가졌던 오만한 태도를 거두고 협력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을 담은 비밀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을 전수해주겠다며 고자세를 유지하던 그들이 이제는 미국의 주요 도시를 잇는 하이퍼튜브 건설권을 한국에 전적으로 맡기겠으니 제발 핵심 기술인 초전도 제어 방식과 진공 유지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읍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묵묵히 이 칼을 갈아오는 동안 우리를 비웃고 예산 낭비라 비난했던 그들에게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과 정부는 오히려 강대국들의 제안을 하나씩 거절하며 우리가 주도하는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기술 공급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중국은 더욱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초로 시속 1000km를 돌파했다고 주장하며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그들은 한국이 공개한 실시간 주행 영상과 정밀 수치 기록 앞에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국의 영상 속에서는 시속 1019km의 초고속 주행 중에도 열차 안의 커피잔이 미동도 하지 않는 압도적인 안정성을 보여주었지만 중국은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며 침묵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제 중국의 기술은 조작된 쇼에 불과하며 한국이야말로 인류 교통혁명을 이끌 유일한 종주국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얕봤던 유럽의 철도 강국들도 이제는 한국의 하이퍼튜브 로고가 박힌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통쾌한 점은 한국이 이 모든 외교적 승리를 거두면서도 아직 가장 강력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에너지 전송망과 속도에 감탄하고 있을 때 우리 기술진은 하이퍼튜브 관로 자체를 거대한 초고속 정보 저장소이자 양자 통신망으로 활용하는 6번째 단계의 완성본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인터넷과 통신 패권을 단숨에 한국으로 가져오는 파괴적인 기술로 만약 이 내용이 공식 발표된다면 전 세계 통신 대기업들은 그날로 한국의 하계 기관이 되어야 할 처지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차를 빨리 보내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물류와 에너지 그리고 정보라는 현대사회의 3대 핵심 요소를 모두 하이퍼튜브라는 하나의 관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토록 무서운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그동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그만 나라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리던 강대국들의 뺨을 한국은 기술력이라는 가장 고상하고도 강력한 무기로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한국의 입만 바라보며 오늘 한국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기술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는 짧은 감탄사를 남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꿈꾸던 하이퍼루프의 완성이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후반부로 접어들며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참교육의 정점으로 향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구걸하는 국가들에게 명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영토나 주권을 무시했던 행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한국 중심의 경제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한국의 하이퍼튜브 노선에서 제외되는 순간 국가 경쟁력이 수십 년 뒤처질 것을 알기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기술 하나로 전 세계 패권을 재편하는 소름 돋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7번째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이퍼튜브를 통해 지상의 공간을 넘어 바다 밑과 대륙을 잇는 전 지구적 초연결망을 실제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다 적발되어 국제적으로 매장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극비사항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그들의 비열한 음모를 어떻게 미리 알아채고 역으로 함정을 파서 그들을 무너뜨렸을까요?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에너지와 통신까지 장악하는 거대 플랫폼임이 드러나자 다급해진 미국과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작전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한국의 협력을 제안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뒤에서는 정보 요원들과 해커들을 동원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대기업의 서버를 24시간 공격하며 핵심 설계도를 훔치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일부 정보기관은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이 자국의 항공 및 자동차 산업을 멸망시킬 핵심 위협이라 판단하고 한국 내부의 조력자를 매수해 진공 튜브의 핵심 소재 배합비와 초전도 제어 소스 코드를 탈취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하위 파트너로만 생각하며 힘으로 누르면 언제든 기술을 내놓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과 보안팀은 이미 강대국들의 이런 움직임을 2009년 연구 시작 단계부터 예측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가 감탄했던 하이퍼튜브의 시스템 내부에 아주 정교한 기술적 함정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해커들이 마침내 보안망을 뚫고 핵심 데이터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기뻐하며 자국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순간 그들이 가져간 데이터는 스스로를 파괴하며 상대방의 전체 서버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디지털 바이러스로 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가짜 데이터를 미끼로 던져 그들이 어떤 기술을 훔치려 하는지 어느 국가가 배후에 있는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와 세계 언론 앞에 미국과 중국의 비도덕적인 기술 탈취 시도가 낱낱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국가적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세력에게는 단 한 조각의 데이터도 공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정점에 섰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이 사건을 지켜보며 한국의 보안 기술과 치밀한 전략에 혀를 내둘렀고 본인의 기업이 한국의 하계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임을 깨닫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통쾌했던 장면은 한국을 무시하던 외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한국 정부와 코레일 관계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얕보며 개발도상국 수준의 연구라고 조롱하던 그들은 이제 한국이 하이퍼튜브 노선에서 자신들의 국가를 제외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매일같이 한국을 방문해 로비를 벌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이퍼튜브의 핵심 제어권을 쥔 중앙관제센터를 서울에 설치하고 전 세계 모든 하이퍼튜브의 가동 여부를 한국이 결정하는 이른바 교통주권을 확립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시속 1000km의 속도로 물자를 이동시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비열한 음모를 역이용해 그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이 이야기는 영화 속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력과 전략이 뒷받침된 국가적 승리의 기록입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의 눈치를 보며 자국의 국가 인프라를 구걸하는 이 상황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겪어온 서름을 단번에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복수와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번째 단계에서는 이 하이퍼튜브가 지상을 넘어 바다 밑을 관통하고 전 대륙을 하나로 묶는 범지구적 초연결망의 실체가 드러나며 한국이 어떻게 지구 전체의 운영체제를 장악하게 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적 성공과 외교적 승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대국들의 비열한 해킹 시도조차 역으로 이용해 그들의 서버를 마비시키고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준 한국은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7번째 단계, 즉 범지구적 초연결 프로젝트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의 하이퍼튜브를 그저 자국 내의 빠른 기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바다 밑을 관통하여 전 대륙을 하나로 잇는 거대 해저 진공 터널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닷속 수천 미터의 수압을 견디며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고강도 복합 신소재와 나노로봇, 유지보수 시스템을 통해 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기술이 발표되는 순간 대양을 사이에 두고 고립되어 있던 대륙들은 한국의 기술력 아래 단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의 해저 하이퍼튜브가 뉴욕과 런던 그리고 서울을 단 몇 시간 만에 연결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의 항공산업이 수십 시간에 걸쳐 실어 나르던 물자와 인원을 한국의 하이퍼튜브는 단 한 잔의 커피가 식기도 전에 안전하게 이동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부호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하이퍼튜브망에 연결되지 못하면 전 세계 경제 흐름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을 얕보며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했던 유럽의 정치인들은 이제 자기 나라의 항구와 공항이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비굴할 정도로 한국 정부에 매달리며 하이퍼튜브 노선 연결을 간청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완성한 해저 진공관로가 단순히 이동 통로가 아니라 바닷물의 온도 차를 이용한 무한 동력 발전소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한국은 하이퍼튜브 관로 전체를 거대한 열교환기로 활용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화석 연료와 구시대적 배터리에 매달리고 있을 때 한국은 하이퍼튜브라는 혈관을 통해 전 지구에 청정에너지를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공급하며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패권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술을 가진 것을 넘어 지구 전체의 생존권을 손에 쥐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제 매일같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기사를 일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데이터를 오류라고 비난했던 미국의 유력 일간지는 우리는 한국의 천재성을 몰라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참회의 사설을 실었고 일본의 경제 전문지들은 한국의 하이퍼튜브 없이는 일본의 미래도 없다며 연일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촉구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코레일과 연구진들은 이제 세계 모든 철도와 물류 표준을 결정하는 신의 위치에 올라섰으며 우리가 만든 매뉴얼 하나에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기업 운명이 결정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시하며 쌓아온 오만한 장벽은 한국이 뿜어내는 시속 1000km의 강력한 기술, 풍압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참교육하며 지구의 운영체제를 재편하는 이 모습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니 오히려 수많은 방해와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길을 걸어온 우리 기술진과 대기업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이동할 수도, 에너지를 얻을 수도, 정보를 교환할 수도 없는 한국 중심의 신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숨겨둔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이 모든 성과를 압도하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으로의 진출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하이퍼튜브가 지상과 해저의 이동 혁명이었다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국의 이 기술이 어떻게 지구를 넘어 우주로까지 뻗어나가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화성 이주 계획을 포기하고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을 빌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하이퍼튜브 관로를 통해 우주정거장과 직접 연결되는 우주 엘리베이터의 초석을 어떻게 다졌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구의 제왕을 넘어 우주시대의 종주국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전 세계가 경악을 넘어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게 된 마지막 8번째 단계인 우주 하이퍼튜브 시스템이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하이퍼튜브 기술에 그토록 집착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지상에서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과 한국의 대기업들이 비밀리에 구상했던 최종 목표는 하이퍼튜브의 진공 가속 원리를 이용해 거대한 로켓 연료 없이도 위성과 화물을 우주 궤도로 쏘아 올리는 이른바 우주 발사 플랫폼의 완성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쌓아온 0.001기압의 진공 유지 기술과 시속 1000km를 넘어서는 초고속 추진력은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로 나아가는 가장 경제적이고 완벽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공식 발표되자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추진하던 재사용 로켓 사업이 하루아침에 구식, 유물이 되었음을 직감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로켓을 한번 쏘아 올릴 때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환경 오염을 감수해야 했지만 한국의 하이퍼튜브 우주 발사 시스템은 전기로만 작동하며 단 10분 만에 화물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혁명적인 구조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우주 패권 경쟁은 한국이 하이퍼튜브 가속기를 우주와 연결하는 순간 단숨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우주기술만큼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인공위성 하나 마음대로 띄울 수 없는 처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기술이 가진 파괴력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이퍼튜브 관로를 통해 음속의 수십 배로 물체를 가속해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구상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도 뚫을 수 있는 압도적인 전략 자산을 한국이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기술을 전쟁이 아닌 인류 공용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대인배적인 선언을 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기술을 훔치려 했던 국가들에게조차 한국 중심의 우주 평화 조약에 서명한다면 이 꿈의 기술을 이용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한때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을 대하던 강대국 정상들은 이제 한국의 이 우주 하이퍼튜브 노선에 자국의 이름을 단 한 줄이라도 올리기 위해 비굴할 정도로 충성 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